자, 이번에는 환경하자입니다. 기후변화의 어떤 심각성을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효리 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얘기를 가져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저희 국민들이 전체가 또 아파하고 분노했던 사회적 참사였죠. 네. 2016년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반짝 사회적 조명을 받으면서 여러 후속 과정들이 나왔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참사입니다. 맞아요.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점을 한 번 더 되짚어보고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작부터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최근 한두 해 사이에 발생한 참사가 아니거든요. 1994년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던 제품이었고 2011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판매를 했었습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사용하면 안 되는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또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기업들이 독성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과장 광고를 하면서 판매를 계속했다는 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이게 참 알고 있음에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는 과정이고요. 2006년에 병원에서 어린이들이 원인 미상으로 폐렴에 걸려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났었고요. 네. 이후에 2011년에 같은 증세로 임산부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의사들이랑 병원과 그리고 또 그 입원한 산모들의 그 가족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를 했어요. 예. 네, 얼마 있지 않아서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 발표로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 요인으로 이 폐렴의 이제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했었죠. 예. 그러면서 2011년에 사건이 수면 위로 20여 년 만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결이 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2011년에 이런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나서 반짝 조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1년에 8월에 이런 발표가 있음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가 여전히 판매가 되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역학조사를 하면서 이제 추정된다 정도로만 발표가 되었던 것이고 네. 완전한 결과 발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월에 이후로는 계속 판매가 되다가 그 해 11월에 판매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중지가 되었고, 근데 그 이후에 2012년부터 15년까지 사실상 이런 것들은 피해 구제를 하고 진상 규명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사실상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었어요. 시간을 너무 보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6년 1차 검찰 수사로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 일부 기업 사과, 피해 구제법까지 발의까지 이어졌었고요. 2017년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해결 기대가 좀 컸는데 이런 특조위 기능도 약화시키고 또 지금까지는 정부가 피해 대책에 소극적이고 최근에 또 법원이 가해 기업을 무죄 판결 내리는 사례까지 있어서 이게 점차점 이렇게 끝나지 않은 참사로 계속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최근에 나온 판결 내용은 이제 저희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 증명을 할 수 없다 해서 그 특히 화학 제품에 대한 것이 그 전에 옥시 때와 달리 다른 두 기업의 경우는 다르게 판정이 돼서 무죄 선고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예. 그 내용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이게 예. 지금 최근에는 이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이고요. 네. 가습기 살균제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이런 만든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2018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반면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은 제품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옥시나 롯데마트 여기에서 사용했던 화학물질과는 좀 다른 화학물질이라고 판명되어서 이것도 이제 유해성이 아직은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2016년에 검찰이 기소를 중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이후에 2018년에 환경부가 해당 화학물질도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낸 뒤에야 다시 수사에 착수를 했던 것이고요. 예. 이들 기업의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 1월이었죠. 1월에 1심 재판부에서 해당 성분이 이용자에게 폐질환을 유발했다는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었어요. 네. 근데 이 무죄 판결을 내린 그 과정 자체가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내놓은 이제 정보에 의해서 이제 이 판결을 내린 것인데 과학자들은 명확하게 답하지 않거든요.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과정들만 보고 판결을 바로 무죄로 선고를 이제 내린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판결 소식을 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내가 이 제품들을 사용했고 또 지금의 이 내 몸이 이렇게 증거인데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라서 분노를 했었고, 네. 또 최근에 항소심이 시작되어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지가 조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또 과학적인 그 말씀해 주신 증명을 어떻게 또 해낼 것이냐가 그렇죠. 또 남아있는 숙제일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현재까지의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먼저 지금까지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는 네. 1994년부터 현재까지 48개 종의 가습기 살균제가 시중에 종류도 판매가 굉장히 많았군요. 맞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게 네. 시중에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 제품들 중 판매량이 확인된 30종의 제품만 995만 개가 시중에 팔렸습니다. 거의 1,000만 개 정도가 시중에 팔린 상태였고 네. 가장 많이 팔린 것이 옥시 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애경, LG, SK 제품이었고요. 피해 규모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2021년 1월 15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사람들이 총 7,183명인데요. 네. 이 중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가 4,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반 조금 넘네요. 네, 맞습니다. 네, 피해자 그리고 중에. 네, 이 피해자 중에 한 1,000명 정도는 지금 997명은 사망을 한 상태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2020년도에 특조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 피해 규모 정밀 추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가 한 620만 명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중에 건강 피해자는 67만 명 그리고 사망 피해자는 1만 4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보다도 더 많은 실제 피해자는 훨씬 피해자가 많다는 많다. 거군요. 네, 이렇게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와중인 거죠. 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정부가 조금 더 이 피해 규모를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특조위가 계속 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좀 놀라운 숫자예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627만 명. 네.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많죠. 숫자가 네. 사용을 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사망 피해자도 굉장히 많고 사실 이런 참사의 해결 과정이 일단 진상규명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처벌도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피해 대책을 세우고 피해자를 또 찾고 전수조사를 하면서 또 기업들이 배상 보상을 하고 또 구제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재발 방지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진상규명도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 규모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국 이런 것들은 재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특조위도 물론이고 이제 국민들이 계속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참사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게끔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인 거죠. 무엇보다 제일 먼저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네. 피해자 규모라든지 피해가 어떤 것들이 있었고 네. 거기 사망은 어떻게 된 것이고 그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데 먼저 힘을 쏟아야 그다음에 처벌과 대책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가 맞습니다. 마주보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사회적 참사라는 게 우리가 네.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네. 앞서 이렇게 무죄 판결 된 그 사례도 저희가 이제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상규명을 통해서 처벌을 명확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피해 대책과 재발 방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네. 아까 확인된 그 사망자만 1,000명에 가깝다. 네, 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어요. 정말 예. 1,000명에 달하는 이런 최악의 참사였는데요. 이게 일단 또 넣어서는 안 되는 이 화학 물질을 알면서도 넣은 사건이었잖아요. 참사였고 그리고 또 안전한 제품량 홍보해서 특히 또 어린이랑 산모들이 이게 또 건강을 신경 병원에서 쓰는 사용하시고 네. 병원에서까지. 네. 그리고 가습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살균제까지 넣어가면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한 참사였고요. 예. 그리고 지금 딱 올해가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을 맞이하는 해이거든요. 그렇게나 시간이 지났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살균제를 사용을 한 지는 30년이 넘었고 또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는 10년을 맞이를 했는데 제대로 처벌받은 이가 없고요. 정부의 책임 규명도 또 가해기업의 처벌도 제자리 상태인 이 참사를 우리가 다시금 관심을 기울이고 또 같이 분노하고 피해자들과 연대해 나갈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